위험한 동호회 오빠입니다. 자, 송 기자 혹시 코스프레 동호회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동호회는 해봤지만 코스프레는 안 해봤습니다. 아니, 송 기자 뭐 진짜 보시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라서 물론 그렇다고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점잖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거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이번 사건은 배경이 코스프레 동호회입니다. 코스프레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10대들과 알게 된 20대 남성이 있는데 이 여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했고 그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찍었습니다. 아이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프레 동호회라는 거 보니까 무슨 게임 혹은 뭐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청소년들이 거기 있었겠죠, 동호회에. 그러니까 뭐 지금 얼핏 화면으로도 나오는데 저렇게 말이죠. 막 이상한 저렇게 캐릭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미성년자, 그냥 미성년자도 아니고 말이죠. 초등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 그 초동생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남성이 교제를 하면서 범행을 했던 그 10대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6명인데 그중에서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코스프레 클럽이면은 그럼 그 동호회만 하면 될 것이지 그 어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적인 그런 행동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경험적인 그런 요소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는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적절하게 잘 이용을 했다. 그렇게 보는데요. 훨씬 쉽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그 대상, 즉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변호사님, 네. 이거 만약에 정말 얼마나 이 친구들 놀랐겠어요. 아마 처음 봤던 사진들일 겁니다. 뭐 자기가 예상도 못하고 아마 생각도 못한 사진들을 보았을 때 충격이 컸고요. 또 뭐 이것은 사실은 의사에 반해서 몰래 찍은 거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불쾌하고 상당히 소름 돋는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촬영에 동의한 바는 절대 없다라고 피해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가 이런 진짜 초등학생까지 농락한 성인 남성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데 먼저 1심 판결부터 볼까요? 네, 1심과 2심의 판결 형량이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죄질이 나빴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그리고 수법이나 내용을 보면 또 기간이나 횟수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까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당연히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무슨 생각이었는지 또 일부 혐의를 또 부인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뭐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생각에는 촬영 동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촬영 동의가 있었을지도 모르다 좀 이상한 소리 했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일부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저 의미는 이제 노출의 정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촬영본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 남성이 수사기관에서 또 1심에서 다 자백을 했잖아요.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이 진술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 1심에서까지 남성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했고 본인만 지금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꾼 것 이거는 믿을 수 없고 원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불쾌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진술했는데 무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촬영이 아니냐 재판부 꾸짖으면서 이 항소심에선 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보면 그냥 뭐 1심 판결이 그대로 또 이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었죠? 네, 감형이 됐습니다. 1심에서 5년인데 2심에 가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개인적 법익, 특히 촬영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촬영받은 게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인데 합의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 좀 양형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2심 재판부는 요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하고 원만히 다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또 수사에 협조를 했고 이 피해자들이 자신하고 교제했던 여성들이 많고 또 금전적 이득이나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년 6개월을 감형해서 3년 6개월 선고했는데요. 특히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 1심에서는 합의가 안 됐는데 2심에 와서 아마 금전적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형을 약간 좀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당장 1심 5년 나왔을 때만 해도 혹시 0이 하나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감형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뭐냐고 지금 막 화를 내고 계세요. 예? 아니 조주빈 뭐 N번방 이런 것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말이죠. 자, 오 교수님. 교제하는 사이여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 그래서 감형.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남자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는 교제죠.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그런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 하려고 지금 여기 간 거고 사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합의가 됐느냐, 뭐 그리고 협박 그리고 강압적인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외적인 것을 갖다 고려를 한 건데. 사실 뭐 구체적인 어떤 범죄 사실, 즉 예컨대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지금 아직 확인을 갖다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교제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겉으로 볼 때는 교제라고 볼 수 있지만 속으로 볼 때는 여기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초등학생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형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인 어떤 그 정서라든가 공감대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백 변호사님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뭐 지금 이 3년 6개월 나온 거 없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로 성폭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촬영을 했고 그거를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조주빈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량이 나왔을 텐데 이 남성의 행동을 우리가 두둔해 줄 수는 없지만 일단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던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촬영해서 유포해서 금전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목적은 없었던 것 같고 일부만 유포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 피해자들 아마도 미성년자니까 법정 들인 부모와 합의를 했겠죠. 합의를 했다라는 건 양형에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거고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게 우리 이제 법의 어찌 보면 큰 취지인데 미성년자를 꼬셔서 성관계를 갖고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을 하고 한 사람을 3년 6개월만 선고를 하는 게 과연 미성년자 보호에 충실하겠다는 우리나라 법원 측과 맞느냐 이에 대해서는 많은 대중들과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